웬디 북클럽 쇼미더북 시즌 4 아이의 눈을 별처럼 반짝 뜨게 해줄 책을 보면서 반짝 뜨는 것이죠. 스타북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A Bedtime for Bear입니다. 이런 책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밌죠. 왜 매력적이고 재밌냐면 내용 자체가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하면 이 곰과 쥐가 있는데요. 쥐가 또 고집스럽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곰은 또 좀 까칠하고 예민합니다. 절친이긴 한데 둘 사이에서 뭔가 일이 발생합니다. 이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는 성격상의 뭔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책 이야기 조금만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 책은 글밥이 한 페이지당 한 문장에서 한 6문장 정도까지 있고요. 어떤 페이지들은 조금 글밥이 있네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AR 지수로 치면 2.7 정도 되니까 미국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시거나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꼭 아이의 수준에 딱 맞게 글밥을 선택하셔서 제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어떨 때는 책 자체가 상당히 재밌고 빵 터지고 책 자체 내용이 몰입도가 확 있어 버리면은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더 글밥 수준이 높더라도 생각보다 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림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림만 쭉 봐도 다음 내용 뭐지? 다음 내용 뭐지? 라고 막 궁금해지거든요.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게 긴장감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곰이 막 화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둘이 같이 지낼 수 있을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이 곰과 쥐가 등장하는데 이 책 하나만 보니까 저는 좀 사실 아쉬웠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이 시리즈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는 있었는데 다행히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흐름, 하나는 도서관, 또 하나는 또 다른 장소 이렇게 해서 총 4권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다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흐름이어서 믿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책의 흐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니까 우리 웬디 북클럽 시즌 2 꼭 봐야 하는 영어 그림책에서 이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Good Night Already라고. 이 책 참 재밌게 봤던 책인데요. 얼핏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림책 같은 그런 책인데 전혀 다른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개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이 책은 곰과 오리가 나왔었고 이것은 곰과 쥐가 나오는데 그 오리와 쥐가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읽어보시면 참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곰은 아주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모든 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이 곰은 아주 섬세합니다. 그런데 쥐는 좀 까불어요. 덩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 그런 거 아랑곳 신경 쓰지도 않고 좀 까붑니다. 곰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것들만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거슬리게 합니다. 쥐가 곰 집에 놀러 옵니다. 그냥 찾아왔어요. 오늘 나 너희 집에서 잘 거다. 거의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미 한번 이야기가 되어 있었나 봐요. 곰이 이야기를 하죠. 너 다음 주 화요일에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자기로 했잖아. 난 다음 주 화요일 준비하고 있는데 쥐가 이야기하죠. 아니야 오늘 자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들어옵니다. 곰은 상당히 거슬리죠. 오늘 아닌데, 오늘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또 친한 친구가 오니까 또 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곰이 쥐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나는 귀가 정말 예민해. 어떠한 소리도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잘 때. 그러면서 쥐 보고 정말 좀 조용해달라고 어떤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아달라고. 그리고 곰은 자기 전에 해야 되는 이런 루틴 같은 게 있습니다. 물을 한 컵 딱 떠놓고요. 그 다음에 나이캡, 머리에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베개를 빵빵하게 만듭니다. 이게 fluffing the pillow라고 하죠. 그래서 베개를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고요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쥐가 좀 협조해주면 좋잖아요. 친구 집인데. 그런데 쥐가 브리소 이렇게 치카치카 양치하는 소리를 아주 심하게 냅니다. 그러면서 곰이 에헴 좀 조용해라 이 말이죠. 눈치를 은근히 주기 시작합니다. 미안 소리 좀 났네 미안이라고 하면서 곰은 다시 이렇게 잠이 드는데 또 쥐가 그 작은 몸집이지만 또 부스럭거립니다.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잠옷을 입습니다. 잠옷을 입으면 또 부스럭부스럭 거리겠죠. 그러면서 곰이 좀 조용히 하라니까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은근히 살짝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쥐가 자기의 침대로 뛰어듭니다. 근데 쥐의 침대가 어디 있냐 하면 이것도 참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곰의 침대가 있으면 그 옆에 서랍장이 있거든요. 서랍장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 이불을 깔아놓고 서랍 속에서 잡니다. 근데 여기에 탁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서랍에 이렇게 탁 올라가니까 이렇게 뭔가 쿵 이런 소리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겠지만 곰에게는 정말 신경 쓰였나 봅니다. 그러면서 곰이 좀 조용히 하라니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쥐도 이제 그냥 조용히 자면 되는데 또 굳이 또 인사를 합니다. 굿나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곰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쥐가 곰이 못 들었나? 눈치 정말 없죠. 또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굿나잇이라고 하는데 곰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My ears are highly sensitive. 내 귀 진짜 예민하다니까 이라고 하면서 눈치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쥐가 이야기를 하죠. 이거 들리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쥐가 테스트를 합니다. Can you hear this? 너 이거 들려? 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곰이 yes! 라고 하죠. 그러니까 쥐가 이제는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너 이거 들려? 라고 하면서 이제 속삭이죠. Can you hear this?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목소리를 낮춰가는데 곰이 드디어 폭발하죠. Silence! 라고 하면서 소리를 꽥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 닿겠다고 하면서 이제 곰도 투덜투덜대고 이런 고통이 이제 끝나겠냐고 이렇게 글자만 봐도 뭔가 아주 격하다는 거, 곰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아주 뭔가 곰이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심하게 났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이 살짝 생깁니다. 이제 곰이 잠이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잠이 깨서 집안을 또 듣고 있자니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덩치는 막 이만큼 쥐보다 막 수백 배는 커 보이는데 또 곰이 또 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동공이 막 흔들리죠. 근데 쥐는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는 곰이 쥐를 필요로 합니다. 뭐지 귀신인가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데 결국 서로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의지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좀 뭔가 서로 한 10% 정도 모자라요. 곰도 완벽하지 않고 쥐도 참 눈치 없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한 2배, 3배는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곰과 쥐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곰과 쥐가 함께 생활하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아주 웃기고 쥐의 그런 깐족거림이 참 볼만합니다. 아이의 웃음 코드도 거의 쥐의 행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참 잘 말려 들어가는 곰의 행동도 재밌습니다. 그런 반응들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이 책을 읽는 포인트는 3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쥐와 곰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깐족거리는 마음으로 옆에서 친구를 살살살 긁어본다는 느낌으로 쥐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곰은 뭔가 우둔하면서도 뭔가 좀 섬세하고 쥐가 하는 말들에 참 잘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짜증스럽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좋고 이 책의 글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밥이 그렇게 짧진 않아요. 어떤 페이지는 한 문장으로 짧고 어떤 페이지는 한 5-6문장까지 있는데 미리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편안하게 읽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책을 예습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 육아를 하시면서 영어 노출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일부 책들 중에서 글밥이 좀 많은 책들은 이렇게 예습을 한번 해서 소리를 한번 실제로 내시면서 연습을 해서 아이에게 읽어주시면 그래도 내가 아까 전에 한번 읽어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에 붙어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어려운 단어가 한 5-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들 첫 번째 adjust 조정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bristle 이건 의성어입니다. bristle이 이런 뭐 슥싹슥싹 치카치카 양치질 할 때 bristle 이런 소리고요. bristle 이렇게 약간 이탈릭체처럼 글자가 살짝 뉘어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쥐가 양치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양치질하는 소리를 알파벳으로 옮겨 적으니까 그게 bristle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세 번째는 torment라는 단어입니다. torment라는 단어는 T-O-R-M-E-N-T 고통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중고등학교, 고등학생쯤 되면 볼 법한 단어인데 부모님들께서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rment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코코아입니다. C-O-C-O-A 실제로 코코아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코코아라고 읽지 않습니다. C-O-C-O-A
코코아를 영어 발음으로 바꾸면 cocoa라고 합니다. A 발음이 A라고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거의 묵음처럼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cocoa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 단어, 여기에 보면 quavery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quavery라고 읽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할 때 quaver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일부 어휘들이 좀 생소한 어휘들이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린 이런 어휘들은 한 번쯤은 소리 내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 전체를 소리 내서 예습을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구나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A Bedtime for Bear. Bear set out his glass of water, adjusted his nightcap, fluffed his favorite pillow, and climbed into bed. It was very, very quiet. He closed his eyes. Bristle, bristle, bristle. Bear heard a noise. It was Mouse brushing his teeth. Ahem! Bear cleared his throat in a reminding sort of way. Most sorry, said Mouse. Bear closed his eyes again. 오늘도 이렇게 A Bedtime for Bear라는 재밌는 책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 책 한번 즐겨보시고요. 부모님께서도 이 책 읽어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아이도 이 책을 볼 때 생각보다 잘 보더라, 생각보다 잘 안 보네, 혹은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 라는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 그리고 다른 독자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